네,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 춘추전국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를 빠르게 보고 더 나갈 수 있다면 지금까지 한번 보고요. 아니면 뭐 되는 대로 좀 할 거고, 대신에 아주 길게는 안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 20분 사이 안으로 짧게 끊어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좀 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사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고자 하는데, 전설상의 요 하나라, 그리고 그 다음이 상, 그 다음이 이제 역성혁명 일어나서 주, 그 다음에 동주 시대죠. 주의 동천, 이 시작되면서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나타나게 됐고요. 요걸 통일한 게 이제 진이죠. 시황제 진. 그리고 요 진이 또 이제 금방 멸망하죠. 그러면서 이제 한 초나라와 이제 한 초한전이 대전이 일어났다가 결국 한의 승리로 한이 통일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한은 전한, 후한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신나라라고 잠시 생겼다고 했죠. 왕망이란 놈. 그래서 전한, 후한 이렇게 나뉘고, 후한은 다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시대 위촉으로 나뉘게 됐다가, 그걸 이제 통일한 게 이제 위라고 볼 수 있는데, 위는 또 자신의 부하였던 사마시들에게 빼앗기게 되죠, 나라를. 그래서 진이라는 나라가 생겼고요. 그 진도 이제 금방 또 이민족이 쫓겨내려가게 되면서 서진, 뭐 동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남북조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남조, 한족 쫓겨내려간 강남으로 쫓겨내려간 이제 한족들이 세운 남조, 그리고 위에는 이제 북조는 이민족들이 세운 왕조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기를 다시 수습하게 된 게 수나라죠. 그다음에 수도 뭐 2명에서 끝나죠. 수, 문제, 양제 여기서 끝나게 되면서 이제 다시 당이 들어서게 되고요. 이 당이 5대 10국이라고 하는 또 분열기를 거치게 됐다가 송으로 통일이 됐고요. 그리고 이 송 다음에는 이민족의 나라죠. 원, 몽골. 그 다음에 다시 한족이 찾아서 명 생겨났고요. 이 명 다음이 만주족이 세웠던 청,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중화민국으로 바뀌었고, 요게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바뀌게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춘추전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일단 시기상으로는 기원전 770년이에요.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죠.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 진해 통일하기까지 요때 시기고요. 그러니까 주가 이제 이민족들한테 왕실이 이제 완전히 쫓기게 되면서 수도를 옮기게 됐다고 했잖아요. 동쪽으로 동천하게 되면서 각지의 제후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앙실의 세력이 떨어지고 지방 제후들끼리 경쟁하는 아주 약육강식의 시대였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만큼 정치적으로는 되게 혼란기지만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들끼리는 사투를 벌였겠죠. 그러면서 더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개발되는 것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사회 경제적으로는 되게 발전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혼란기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전쟁의 시기나 뭐 냉전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엄청 경쟁하는 이 시기에는 오히려 사회 경제적으로 되게 발전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뭔가 더 발전되고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한번 보면 주황실 세력이 이제 완전히 떨어지게 되고 지방 제후들끼리 되게 경쟁하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철제 무기가 사용이 되면서 전국 전쟁이 되게 활발해지고 전쟁 규모는 되게 커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의 제후라고 하는 놈들이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지방에 막 관료도 파견하고 막 군대 양성하고 세금도 징수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통일 왕조의 기반을 막 만들어 가던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 춘추와 전국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춘추 시대는 아직은 주왕실을 좀 권위를 인정해 주는 시기예요. 그래도 주왕실이 최고 권위 있는 나라지라고 보면서 제후들이 그래도 좀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조금씩 경쟁하는 이런 시기였고, 요때는 제후라고 하는 볼 수 있는 요 나라들이 한 200여 국 넘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단위로 지방의 제후들이 조금씩 이제 경쟁을 하는 시기였다면, 전국 시대가 되면 이제 시대가 많이 흐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많이 흐르게 되면서 주왕실은 더더욱 약해지게 됐고, 오히려 이제 지방의 제후들이 조금씩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병합해 가면서 세력을 더 키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주왕실을 되게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왕실의 권위가 완전히 무시하게 되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왕이라고 이제 막 부르게 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 춘추와 전국을 나누는 기준은 주왕실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국 시대가 되면 시대가 흘러서 결국 여러 이제 소국들이 다 병합이 돼서 7개의 나라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전국 칠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나라가 이제 진이라고 한 나라였고, 어쩌면 가장 변방에 있던 요 진나라가 나머지 나라들을 다 먹고 통일을 하게 되면서 진의 통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경제적으로는 철제 농기구가 사용됐고, 그리고 우경, 소를 이용한 밭갈이죠. 그래서 이런 게 되면서 이제 농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먹고 남는 게 생기니까 이걸 막 다른 걸로 교환해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업도 발달하고, 또 이제 수공업 다른 것도 막 만들고 하면서 여러 도시들도 막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니까 청동화폐도 막 사용하고 이럴 정도로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는 되게 발전한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뭐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뭐 상업도 하고 수공업도 하고 또 뭐 필요한 것들 막 이런 것들 하겠죠. 그래서 직업이 되게 전문화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말이 이때부터 이제 구분이 시작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비사죠. 그리고 농민, 수공업자, 상인 이렇게 요때는 뭔가 이게 뭐 직업의 기천을 뜻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직업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 요 말이 이제 점점점 굳혀지면서 우리 조선 시대에도 막 산업공상 이런 거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 순서는 직업의 기천을 뜻하게 돼요. 결국 나중에는 제가 마이크를 쳐버렸네요. 그래서 선비가 가장 귀하고, 그 다음 농민, 그 다음 이제 수공업자, 상인 이런 순서다라고 하는데, 요건 아무래도 나중에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이런 직업의 기천을 막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사농공상 요거 잘 기억해두면 나중에 우리 조선시대까지도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제자백가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는 우리 뭐 공자, 맹자 뭐 여러 이제 자 붙는 사람들이 있죠. 요건 이제 뭐 대스승 이런 뭐 중요한 학자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제자거든요. 여러 학자. 그리고 백가라고 하는 건 중국에서 보통 이제 백 이런 걸 붙일 때 진짜 그냥 단순하게 숫자 100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100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엄청 많다. 요때 간인 사상가라고 해서 직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파들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자, 여러 학파들이 이제 등장을 했구나라는 건데, 그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나라랑 경쟁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나라를 부강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막 여러 고민들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뭔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누구는 뭐 유교적인 이런 성략, 아직 성략 아니죠? 유교적인 이런 뭐 인과 예를 강조해서 서로 예를 통해서 막 사회를 좀 질서도 갖추고 이런 얘기를 하고, 누구는 아니야, 아주 법으로 엄격하게 통치를 해야 돼, 막 이런 얘기하고, 아니야, 지금은 전쟁의 시기니까 병법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뭐 손자병법 뭐 이런 거 막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 나를 어떻게 부강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백가라고 하는 걸 한번 보면 정말 많았지만 우리가 보는 거는 유가, 도가, 그리고 법가, 묵가, 이렇게만 한번 볼 거예요. 일단 유가를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자, 맹자, 순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인과 예의한 도덕 정치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이제 사회가 너무 엄격하고 서로 인색하고 예의도 없고 어짐도 없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회 질서도 바로잡고 서로 이제 좀 가족의 이런 것도 막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로서는 이게 너무 혼란기라 좀 큰 호응이 없었고요. 후에 이제 유교로 발전을 하면서 백성을 다스린 지도 이념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같은 경우는 노자, 장자 생각하면 되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인위적인 걸 반대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 법 이런 것들 다 반대하고,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우리 자연 그대로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면은, 우리 옛날에는 이런 거 없이도 잘 살았잖아. 자연 그대로 이치에 따르면 뭐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무위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걸 반대하고 자연 그대로 살아가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가라고 하는 건 사상가는 상앙이라고, 공선앙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한비자, 뭐 이사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상가고, 엄격한 법에 의한 통치를 얘기해요.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사람들한테 뭔가 도덕 정치하기 되게 힘들어요. 정말 법치예요. 법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엄격하게. 말 들어. 안 들으면 처벌해. 이렇게 아주 딱 신상필벌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의한 엄격한 통치를 해서 결국은 요때 혼란을 수습하는데 아주 유용했죠. 그래서 진의 통일 하는데, 그리고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법가로 볼 수 있고, 진 이후에 여러 왕조에서 좀 채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묵가인데, 사상가가 이제 묵자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묵가는 큰 특징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차별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걸 겸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별이 있는 사랑이 뭐냐 좀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유교에서 말하는 가족의,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 예를 강조하는 거는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이런 식으로 뭔가 범위를 되게 제한적으로 좁혀 놓는다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 가족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묵가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모두 그냥 다 동등하게 차별 없는 사랑, 우리 전부 다 사랑을 다 차별 없이 사랑을 하면, 겸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전쟁도 안 하게 될 거고 서로 잘 지내게 될 거야, 평화로워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 전쟁도 반대하고요. 또한 이제 근검절약 뭐 이런 것도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전국시대에는 아주 큰 악파를 이루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좀 쇠퇴하게 됐던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묵가랑 유가랑 사이가 제일 안 좋았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묵가에서 딱 타겟이 차별 있는 사랑이 요 가족애, 유가의 가족애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번 보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 공구예요.
네, 공시학자 이런 뜻이고요. 다음 맹자는 맹가, 그리고 순자는 순황, 노자는 원래 이씨입니다. 늙을 노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늙은 얼굴을 갖고 있었다. 노안이었다 해서 노자고요. 장자는 장주, 그리고 상앙은 공손앙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공손이고 이름이 앙. 윗상자, 되게 뛰어난 뛰어난 앙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상앙. 그 다음에 한비자는 한비였고요. 뭐 이사는 원래 이름입니다. 그리고 묵자는 원래 묵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도 같이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진나라가 이렇게 다른 전국시대에 다른 아주 강국을 뒤엎고 통일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일단 이 진이 서쪽에 가장 변방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 당시 중국의 중원 대륙에 다른 나라들이 모여 있었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엄청 부딪히고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오히려 서쪽 변방에 가장 떨어져 있던 이 진나라는 약간 좀 오랑캐처럼 되게 무시했대요. 되게 뭐 시골뜨기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뭐 약간 오랑캐 이렇게 취급하면서 좀 무시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오히려 외부의 침입도 덜 받고 이렇게 지냈던 애들이라서 결국은 얘들이 서쪽에 가장 변방에 있으면서 다른 유목민족인 이민족들하고 많이 접하게 되면서 그런 이제 영향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아주 강한 이제 병사를 갖게 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상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잘 등용을 해서 이 강력한 법과 법치 이런 걸 통해서 개혁을 성공을 했고 그래서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를 전부 다 병합한 다음에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진나라 하면 다 통일 이런 게 이제 좀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시황제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 시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자기애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애가 되게 강해서 자기는 단순하게 왕보다는 훨씬 위에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왕위의 새로운 이제 뭔가 명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한 게 이제 황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정책. 내 중심으로 황제를 중심으로 모든 권력이 다 집중돼야 돼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정책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최초의 황제다. 그래서 시황제입니다. 처음 시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앙집권 정책으로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군현제죠. 그래서 지방을 군현으로 구분을 해서 직접 관리를 다 파견을 하면서 모든 땅을 모든 지방까지도 다 황제 아래, 이제 지배 아래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를 만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이제 전부 통일 시키게 되는데 전국시대나 이 춘추전국시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이제 화폐나 문자나 도량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이걸 이제 다 통일시키는 거죠. 그래서 화폐 통일, 문자 통일, 그리고 도량형은 무게나 부피나 뭐 길이나 이런 걸 재는 단위예요, 단위. 요게 다르면 상거래할 때 좀 많은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법가 중심으로 사상도 다 통일시켜요. 근데 요거에 굉장히 반대했던 애들이 바로 유가였거든요. 그래서 요런 탄압시켰던 아주 좀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요걸 이제 분서갱유라고 하는데 요건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겁니다. 분서는 책을 불태운다는 뜻이고요. 갱은 우리 땅 파다 할 때 그 갱이거든요. 갱도 탄광 같은데 그런 걸 갱도라고 하는데 밭갈 뭐 땅을 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유는 이제 유학자들을 파묻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가위에 이제 여러 사상 책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분서라고 하는 거고, 이거 갱유는 요게 굉장히 반대했던 유학자들을 다 잡아다가 생매장 시켜버립니다. 요걸 이제 갱유라고 해요.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자, 그리고 시황제 때 대표적으로 토막공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나라 망하는 레파토리가 항상 이렇죠. 대규모 토목공사 하다가 국민들 불만 일어나면서 농민반란으로 멸망 이런 건데, 시황제 때 아주 중국의 대표적인 건축물 하면 이 만리장성, 이 요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만들어진 거고요. 요때 뭐 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처음 만든 걸로 볼 수 있는데, 요거 사실 시황제가 전부 요 만리장성을 만든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성들을 다 이어 붙인 거라고 보면 돼요. 중간 다 있는 작업들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걸 만든 건데, 성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방어하기 위해서였냐 하면, 당시 이제 요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은 요 북방의 요 흉노였거든요. 흉노를 중원 대륙, 중국 대륙 밑으로 내려온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만리장성이었다 한 걸 보면 되고요. 그리고 참 한참 뒤에 이제 밝혀졌지만 엄청난 대규모 토목공사했던 게 바로 또 진시황릉이죠. 그리고 궁궐이었던 아방궁 이런 것까지 엄청난 대토목공사를 했고요. 이런 지나친 토목공사에다가 이 법가가 너무나도 엄격한 통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까지 뭐 공사를 하러 와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강이 막 범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강을 지나지 못해서 며칠 동안 요 공사를 하러 가지 못한 거죠. 그러면 사형이에요. 그러면 이 농민은 생각을 하는 거죠. 와, 씨,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가서 죽느냐? 아니면 한번 반란 일으켰다가 죽느냐? 하면 한번 발악이라도 해봐야죠. 그래서 농민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엄격한 법치가 엄청나게 문제가 됐다 한 걸 좀 볼 수 있고, 불만이 엄청 많았대요. 그리고 토목공사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무거운 세금도 내야만 했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으로 결국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최초의 농민반란으로 볼 수 있는 게 진승 5강의 난이에요. 그래서 각지에서 요거 이후로도 농민반란이 막 일어나면서 기원전 206년에 결국 진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대 시황제, 다음 2대 황제 이렇게 이제 이어져서 금방 멸망해요.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참 그래요.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는데 30년 걸렸는데 멸망하는 건 15년 만에 멸망해요. 하지만 이렇게 짧았던 진나라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제국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이름이 차이나로 불리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진나라의 친에서 A 붙이면 차이나가 되죠. 그래서 진에서 따서 차이나가 되었다 라는 점에서 중국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한나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